안녕하세요. 유영천입니다. 오늘은 D3C 프로그래밍 기초 플러스 9강 마지막이에요. 뭐 할 거냐? 렌더링 아키텍처로 할 건데, 렌더러 아키텍처. 렌더링이 아니고 렌더러 아키텍처. 2라고 한 거는 앞에 PPT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 앞에서 심플 게임 프레임워크인가라고 해서 지금 발표자를 보시면 앞에 있을 거예요. 그거 다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렌더러 아키텍처 2라고 했습니다. 이거 내용은 여기 앞에 제가 기터브에 가시면 제가 소스 코드 올려놨고요. 거기에서 앞에 게임 프레임워크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이게 17번이고 이번 거는 엔진 프레임워크예요. 오늘 할 거는 21번, 22번 소스가 될 건데 여기에 제가 게임 엔진 프레임워크로 써놨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이게 홍보 같지만 그 인프런에 가시면 그 제 D3D12 기초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뒤에 연결되는 거라서 앞에 거를 모르시면 지금 기초 플러스에서 하는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뭐 보시고 기초 플러스 내용 보시고 앞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보시면 되고요. 갑시다. 아키텍처인데 현재는 이 상태예요. 지금 소스 코드가 지금 앞에 것까지 앞에 제가 뭐 멀티스레드 렌더링까지 했잖아요.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했는데 사실 오늘은 기능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게 꼭 D3D12에 할 이유도 없고 11이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현재까지 D3D12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그 해온 소스 코드에서 약간 제가 아키텍처라고 부를 만한 거를 적용을 한 겁니다. 저는 원래 아키텍처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해요. 이제 그런 거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자꾸 그 주하 인마에 빠지거든요. 무슨 저는 이렇게 아키텍처 뽕 맞는다고 그러는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앞에 소스예요. 앞에 소스고 먼저 번에 멀티스레드 렌더링 했던 데모인데 쭉 보면 일단 돌아가는 건 별거 없죠. 돌아가는 건 이게 답니다. 이런 거고 여기 이걸로 이제 게임 레이어랑 엔진 레이어를 일단은 갈랐어요. 일단은 그래서 앞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서 C 게임이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C 게임 있고 그다음에 D3D 12 렌더러 얘가 현재로서는 엔진 본체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한 장표가 얘예요. 보시면 여기 C D3D C 렌더러 S 펑션스라고 돼 있는데 요게 D3D 12 클래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고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 폰트 좀 바꿀게요. 자, 요건데 지금 요 구조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C 게임이 있고 C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얘는 지금 보이드 포인터 형태로 돼서 여기 보면 뭐 보이드 포인터, 크리에이트 메시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드 포인터, MP 메시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앞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들 저는 사실 큰 상관 없는데 어떤 분들한테 꽤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앞에까지 데모가 요거였고요. 보이드 포인트로 받아서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같은 모듈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EX 안에 같이 빌드가 돼서 같은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 애들이고 여기 TC D3D 12 렌더러 클래스가 있고 게임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고요. 그럼 오늘 바뀌는 건 뭐냐?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뭐냐? 뭔가 좀 그림이 바뀌었죠. 이게 다르죠.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지금 요 단계에서는 일단은 같은 실행 파일에 들어가요. C 게임과 여기에 있는 C D3D 12 렌더러 이 모든 구현들이 같은 실행 파일에 들어갈 건데 하지만 일단은 같은 실행 파일이지만 C 게임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점선을 쳐놨는데 이 컨텐츠 레이어에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른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모를 거예요. 몰라야만 해요. 모르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그 선작업으로 이렇게 앞에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도 제가 보이드 포인터를 썼던 이유 자체가, 굳이 보이드 포인터를 썼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컨텐츠 레이어 쪽, 물론 이건 이 코드는 저 혼자 짰고 혼자 짠 데모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보이드 포인트를 썼다는 의도는 뭐냐면, 바깥의 레이어, 그러니까 엔진 바깥에서 컨텐츠 레이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한테 엔진 내부 동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슨 차별하냐 뭐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이라든가 귀찮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에서의 좀 더 단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까지 그래서 바깥의 레이어에서 내부의 함수들을 마구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구조를 변경시키는 걸 막으려고 보이드 포인트를 전달했던 거고, 이제는 그걸 좀 더 우아하게 다듬어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C 베이직 메시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를 보이드 포인트로 전달했는데, 이제부터는 I 메시 오브젝트라는 그 각각의 렌더링 객체들을 이걸 만들 거예요. I 메시 오브젝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노출하고 있는 하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도 I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로 노출을 할 겁니다. 여전히 내부 기능은 똑같아요. 이 베이직 메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랑 루트 시그니처,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거 요거 약간 그림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 공유 안 할, 사실 요거는 공유를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요.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는 얘네들은, 왜냐면 메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똑같으면 공유도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랑 루트 시그니처는 이 베이직 메시 오브젝트 사이에서는 공유가 됩니다. 요거 그림을 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예. 그리고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다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링하는 타입들은 같은 방법으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랑 루트 시그니처는 필히 공유를 하는 거고, 버텍스 버퍼랑 인덱스 버퍼도 어차피 박스 가지고 찍으니까 공유를 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루트 시그니처는 공유를 하는 게 확실하게 맞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C 베이직 메시 오브젝트 상속받아서 툰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툰 메시 오브젝트 얘를 상속받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툰 쉐이딩 사용하는 애들,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타입의 조금 변종이 변형된 형태 렌더링이 필요하다, 그럼 또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림을 좀 하여튼 뭐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 건데, 자 이제 이건 그냥 코드로 봐야 돼요. 코드를 뭐가 바뀌었나. 일단은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아요. 이게 버추얼 인터페이스 쓰는데, 똑같죠.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똑같죠. 이건 똑같은데, 자, 그럼 코드가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일단은 디스리드 렌더러, 그냥 바깥에 그냥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자면, 자, 렌더러 코드 보면 비교해 볼게요. 컴페어 위드 해서 앞에 샘플이랑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게 멀티스레드 렌더였지. 자, 헤더 파일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레퍼런스 카운트라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 기본치가 1이래. 생성하자마자 1이에요. 그리고 퍼블릭 I 렌더러라는 어떤 클래스, 어떤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함수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컬 인터페이스, 애드 래퍼, 릴리즈. 뭐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어쨌건 여기 퍼블릭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보면 좀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앞에 std 콜 붙어 있고, 뭐 이전엔 다 cdc였는데 제가 다 std 콜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은 함수들이에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얘네들 같은 이거 MSVC 매크로인데 u롱 타입의 std 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전형적인 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이렉트X도 다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인데, 걔네들이 함수 유형 타입들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려고. 그래서 이거는 100% 컴 규칙에 맞는 건 아니지만 컴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맨 앞에다가 컴에서 기본 컴 객체가 제공하는 3가지 메소드, 저 메소드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메소드라고 할게요. 3가지 기본 메소드를 맨 앞에 선언을 해놓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이 렌더러가 원래 노출했던 기능들을 다 이렇게 쑥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크게 바뀐 거 별로 없죠. 앞에 뭔가 상속받았다는 거 빼고는. 그리고 자, 렌더러 본체를 비교를 해볼게요. 렌더러.h 아이고, 비교 대상을 잘못 골랐네. 자, 다시 (3D12) 렌더러 CPP. 자, 구현부도 별 차이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앞에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한 구현이 들어가 있죠. 퀄 인터페이스는 이 노 인터페이스랑 리터럴한 걸로 봐서 사실상 얘는 구색만마처럼 안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드레퍼는 뭔가 합니다. 레퍼런스 카운트 증가시키죠. 릴리즈는 어떻게 해요?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 뺀 다음에 그 값이 빵이면 자 스스로 지워요. 그 이후로는 쭉 똑같죠. 내용물은 다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std 콜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함수 위치가 바뀐 거고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얘한테 상속을 해준 이 녀석이 여기 i 렌더로부터 받았는데 이건 뭐 하는 놈인지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i 렌더러.h 헤더 파일 하나 추가를 해놨고 여기에는 자, 요런 클래스들이, 요런 인터페이스들이 노출이 거기 선언이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즉 이 장표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바깥에다가 바깥 노출하고 있는 요 아이렌더로 요 부분이 까맣게 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게임 컨텐츠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요런 세부적인 내용들, 이 베이징 메시 오브젝트가 무슨 멤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와 있는 거고 걔네들한테 정해진 인터페이스만 제공을 할 건데 걔네들을 버추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렌더러, i 메시 오브젝트, i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 메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먼저 렌더러부터 볼게요. 이게 엔진 본체예요. 엔진 본체고 원래 제공하던 것도 함수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순가상 함수죠. 순가상 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게 순가상 함수라는 얘기는 이게 구현이 없어도 컴파일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EXE에서 다른 파일에서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서 같이 빌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순가상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포인터 i 렌더러 타입의 포인터가 있다면 걔가 가지고 있는 v 테이블은 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돼? 템플릿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API 목록은 이것이다라고 템플릿을 밖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별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렌더링 기능을 메시 오브젝트랑 스프라이트랑 각각 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것들을 그 기능 렌더링하는 기능조차도 그 엔진 바디 쪽에다가 렌더링 기능들을 몰아줬기 때문에 렌더링 함수들을 몰아줬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딱히 얘네들은 지금 뭐 이 객체들이 스스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스프라이트는 뭐 그냥 생성했다가 렌더링 던져주는 게 다고 그치만 얘네가 또 보면 i 언나운을 상속받고 있죠. i 언나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컴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상속받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게 바로 아까 그 세 가지 인터페이스예요. i 언나운 가시면 얘가 애드래퍼, 릴리즈, 퀄 인터페이스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구현을 만들었었죠. 근데 퀄 인터페이스는 사실상 지금 안 써요. 뭐 나중에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i 언나운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 객체들은 각자 다 애드래퍼와 릴리즈는 적어도 멀쩡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이렇게 물론 i 언나운 공통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별도의 뭘 만들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저는 컴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 MSVC의 내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MSVC라고 하면 안 되지. 윈도우즈 헤더 파일에서 정의하고 있는 i 언나운을 상속받아서 컴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따라서 나중에 이 i 메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릴리즈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말이 약간 이상한데 얘도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C 베이징 메시 오브젝트, 퍼블릭 i 메시 오브젝트 상속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 앞에 보이지 않지만
V테이블이 생겼을 거예요. V테이블이 있을 거고 걔는 순서대로 세 가지 인터페이스, 컬 인터페이스, 릴리즈, 애드래퍼를 가지고 있겠죠. 일단은 그건 최소한 가장 앞에 있을 거고 그 뒤로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비긴 크리에이트 메시, 인서트 트라이 그룹, 엔드 크리에이트 메시 이런 애들이 쭉 들러붙겠죠. 이런 애들이 그 함수 포인터가 들어있겠죠. V테이블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래퍼 카운트가 그 메모리상에 배열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녀석 생성하자마자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i 언나운에 있는 릴리즈를 호출하게 되면 얘도 여기로 가서 카운트를 하나 빼고 카운트가 빵이 되면 스스로 죽는다, 스스로 지워진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D3D 아까 걔도 마찬가지. 얘도 i 언나운을 결과적으로 i 언나운을 상속받고 i 언나운에 있는 릴리즈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릴리즈로 호출하면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 빼고 빵이 되면 스스로 지워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메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메시를 지정을 해서 메시와 텍스처 같은 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좀 다양하게 이런저런 삼각형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서 비긴하고 인서트, 엔드 여기 좀 더 많은 인서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 다른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주면서 또 다른 텍스처 파일을 주면서 여러 개의 매터리얼 그룹에 대해서 삽입을 할 수 있고 비긴할 때는 얘가 사용할 글로벌, 그러니까 이 메시 오브젝트 안에서 사용할 버텍스 리스트 전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만들어질 삼각 그 인덱스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 매터리얼 그룹이 몇 개다 그래서 밖에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 끝나면 엔드하고 이제 현재 얘가 밖에 노출하고 있는 기능은 이게 다예요. 뭐 렌더러는 엔진 본체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폰트 생성, 뭐 텍스처 생성, 렌더링 이런 정도 기능들이 있고요. 카메라 바꿀 수 있고 카메라의 상태 바꿀 수 있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게임 쪽을 봐야 돼요. 지금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게임 쪽을 게임 쪽을 볼게요. 게임 쪽을 보시면 자, 게임 쪽도 뭐가 달랐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도 앞에 데모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전에는 C D3D 12 렌더러였죠. 클래스 그리고 전방 선언이 앞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I로 바뀌었어. I 렌더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여기 레퍼런스 카드 없지. 그리고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커먼 이거 이제 그 지금 텍스트 출력하는 거거든요. 몇 프레임인지 렌더링하는 거 얘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데 앞에 보이드 포인터였는데 드디어 바꿨습니다.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보이드 포인터를 빼고 자 아이 스프라이트라는 좀 그럴싸한 이름의 포인터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폰트 같은 경우 여전히 보이드 포인터지만 일단 이거 바뀌었고요. 그 렌더러를 리턴한 함수도 이제 아이 렌더러로 바뀌었고 근데 실제 구현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게임.cpp를 보겠습니다. compare with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별 차이는 없어요. 여전히 이것도 거의 기능 차이 별로 없는데 이제 차이가 난 게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객체들을 삭제할 때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렌더러를 여기 보시면 D3D 12 렌더러 인클루드 했죠. 여기서 I 렌더러를 인클루드 하고 있죠. 근데 I 렌더러 가면 이거 구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한 이 C D3D 12 렌더러 없지. 여기는 인터페이스 선언만 있지. 그러니까 이 게임.cpp 입장에서만 봤을 때 얘는 그 C D3D 12 렌더러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몰라. 그 녀석의 구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는 간접 콜이에요 다. 더 그러니까 기술적 기능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 D3D 12 렌더러의 코드를 호출하는 거는 지금 다이렉트 콜, 여기서 제가 이 장표도 써놨는데 다이렉트 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간접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부터는 지금 보시면 애초에 D3D 12 렌더러를 인클루드하지 않잖아. I 렌더러잖아. 근데 쟤는 가보면 순가상 함수죠. 이거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 간접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뉴도 안 해요. 이제 렌더러는 어떻게 돼? 이제 원래는 앞에서는 C D3D 12 렌더러였는데 여기서는 뭔가 임의의 함수로 호출해.
create instanc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포인터에 포인터를 전달해주면 거기다가 이 렌더러 인스턴스를 담아서 주는데 내가 그걸 봐봤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그냥 버추얼 함수가 나열되어 있는 함수 포인터 집합일 뿐이죠. 아, 정확하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함수 포인터 테이블이지 그냥.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자 삭제하는 부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얘가 이 게임.cpp에서 렌더러에 있는 객체 직접 액세스하는 부분이 삭제하는 부분인데 자, 스프라이트도 앞에서는 딜리트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이렇게 호출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걔가 가지고 있는 릴리즈 함수로 호출해버리죠. 릴리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부로 들어가서 카운트 1 빼고 카운트가 0이면 삭제하는 그게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렌더러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딜리트 mp 렌더러인데 여기서는 렌더러에다 릴리즈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자 게임 오브젝트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나? 게임 오브젝트도 컴페어 위드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보이드 포인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이드 포인트 크리에이트 박스 메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쿼드 메시 이거 다 i 메시 오브젝트 포인터로 바뀌었고요. 렌더러에 대한 것도 얘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앞에 소스에서는 D3D12 렌더러 이 클래스의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다 버추얼을 버추얼 함수를 노출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포인터로 다 바뀌었죠. i 렌더러, i 메시 오브젝트 바뀌었고 구현부를 보면 이렇게 눈이 침침해. 멀티 세드 렌더 여기서도 D3D12 렌더러 인클루드 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 크리에이트 박스 메시 오브젝트 이렇게 이것도 리턴하는 게 리턴 포인터가 i 메시 오브젝트고요. 다 간접 콜이죠. 이제 p 메시 오브젝트는 i 메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긴 크리에이트 메시를 하면 다 간접 참조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여기도 마찬가지 크리에이트 베이징 메시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고요. 메시 오브젝트를 얘가 들고 있었는데 원래 앞에서 보이드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렌더러를 통해서 삭제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자 객체가 되었고 예전에도 객체였지만 어쨌건 객체스럽게 바뀌었고 자기들 스스로 애드래퍼와 릴리즈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 이 렌더링용 메시 오브젝트를 제거를 할 때도 릴리즈 함수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게임.cpp에서 엔진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랑 렌더링 하는 것만 잠깐 볼게요. 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건데 위에부터 봅시다. 자 먼저 샘플에서는 new 했는데 new 안 하죠. 갈게요. 여기서 어딘가에서는 new를 하긴 해요. 헬퍼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new를 시키는데 나중에 바뀌어요 이것도. 근데 지금은 하나의 exe 파일에 있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를 제가 create render instance라는 이름으로 new가 아닌 뺐다는 거를 주목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new를 했지만 어쨌건 해서 인스턴스를 얻어왔습니다. 뭐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걸 호출하는 걸 봤어야 되나? 일단 넘어가자. 자, 메시 오브젝트 만드는 부분인데 비긴 크리에이트 메시 하죠. 그러니까 요거 앞에 거랑 비교를 하면 잠깐 어센 코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께서 어센 코드를 좀 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인다이렉트 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앞에서는 얘가 그 v테이블 가지고 참조해서 호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C D3D12 렌더러, C 메시 오브젝트, C 베이징 메시 오브젝트 클래스 걔네들의 구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클루드해서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콜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지금 인자 담는 거 보이죠? 인자 푸시하는 거 보이죠? 인자 쭈루루 푸시하는데 여기서 뭐 푸시가 아니지 레지스터로 전달을 하죠. 인자를 다 그 레지스터로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qword ptr rax 플러스 18h죠. 24바이트 옵셋으로 옮겨서 어딘가에서 호출하죠. 이 rax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러면? rax는 pmesh 오브젝트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나? 볼까요? 아닌가? pmesh 오브젝트에 가지고 있는 v테이블, 정확하게는. 얘가 들고 있는 v테이블 포인터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pmesh 오브젝트 가서 i unknown에서 이게 그 뭐냐? 여기서 안 나오나?
어, 여기 V테이블 보이시죠? V테이블. 얘가 가지고 있는 V테이블 포인터가 어떻게 돼요? 끝자리가 1608이지. RAX가 어떻게 돼요? 끝자리 1608이지. 그러니까 메쉬 오브젝트의 디스 포인터로부터 V테이블 선두 번지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자 i렌더로 가봐요. 24이 방금 24 맞나? 24였으면 8번째겠네? 아니 28이니까 6번 아니 8이면 8바이트씩 24로 나누면 세 번째인가? 세 번째겠죠? 세 번째 맞나? 맞지. i 언나운이니까 앞에 i 언나운으로 상속받은 쿼리 인터페이스 애드래퍼 릴리즈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함수 테이블 안에 세 번째로 위치한 함수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죠. 여기서 호출할 때 어떻게 써? 18H 24바이트 옵셋 이동해서 요거의 베이스 포인터로부터 그러니까 이거의 베이스 포인터부터 얻은 V테이블 포인터에서 24바이트만큼 이동을 했다는 거는 함수 3개를 건너뛰고 네 번째 위치한 거를 호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 콜했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콜해서 점프해서 가보면 비긴 크리에이트 메시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비긴 크리에이트 메시로 이렇게 가죠. 이런 버추얼 함수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고, 자, 이 부분의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떨어지긴 해요. 솔직히 약간, 아주 약간 떨어져요. 티 안 나게, 웬만하면 거의 티 안 나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버추얼 함수를 쓰는 것이 성능상에서 유리하냐? 아, 성능상에서 약간 떨어지지. 미세하게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후에 설명할 기능들을 위해서 좀 종료할 때도 보면 메시 오브젝트 제거할 때도 아까는 딜리트 함수 직접 호출했잖아요. 이것도 릴리즈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녀석의 선언 자체는 아이언나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쫓아가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서 버추얼 유롱 SD콜 ATLC 레고 어쩌고 이게 컴 쪽 선언된 건데 아이언나운에서 가지고 있는 릴리즈 함수의 원형을 상속받은 베이징 메시 오브젝트의 릴리즈를 호출하는 거지.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얘 호출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접 호출 RA 익스포스 10H니까 얼마? 16바이트 맞나? 88 i 언나운에서 얘가 0, 1, 2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함수네. 일로 가면 식으로 레퍼런스 카운트가 현재 1이에요. 빵 됐지. 삭제하면 여기 디스트럭터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클린업을 하고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같은 EXE지만 같은 EXE 안에 있긴 하지만 갈라버렸어요. 이제 얘는 이 C 게임은 C D3D12 렌더러 그러니까 D3D12 렌더러 .cpp 베이징 메시 오브젝트 .cpp를 몰라도 돼. 비록 같은 실행 파일로 빌드가 됐지만 어쨌건 몰라도 돼. 얘는 그냥 걔네들을 요 앞에 얘네들이 노출하고 있는 이 버추얼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할 건 뭐냐? 갈라야지. 뭐 어떻게? 두 개의 파일로 갈라야지. 이제 렌더러를 DLL로 뺄 거예요. 렌더러를 DLL로 빼고 컨텐츠 레이어를 EXE로 뺄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D3D12 렌더러 좀 CPP는 얘는 진짜 몰라요. 이젠 진짜 모르는 거야. 여기 이쪽 빌드 프로젝트는 들어가지도 않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게임.cpp, 게임 오브젝트.cpp 렌더러 쪽 프로젝트 DLL에는 전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게 요거예요. 여기 앱이랑 여기 제가 그 GitHub 가시면 소스에 보면 22번에 게임 엔진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여기 앱이랑 DLL이 있어요. DLL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렌더러 빌드한 DLL이 여기 들어있고요. 앱으로 가면 EXE가 들어있어요. 앱에 속하 있는 게임.cpp랑 게임 오브젝트를 비롯하여 걔네들을 빌드한 결과가 나와 있는 그 빌드한 결과인 EXE가 여기 담겨 있죠. 오늘 여기 심볼 설명할 필요 없지. 각각의 프로젝트 파일들은 앱이랑 렌더러 D3D로 갈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자 볼게요. 두 개의 프로젝트로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건 그래서
여기서 DLL, EXE인데 각각의 프로젝트를 보면 요게 앱 프로젝트예요. 컨텐츠 레이어지. 자, 여기에는 이제 없어요. 다 전개해봐도 여기에는 이제 렌더러 코드 존재하지 않아. 아예 없어. D3D12 코드 없어요. D3D12 기능 하나도 안 써요, 이거. 참고로 여기서 지금 다이렉트X 매스는 인클루드 하고 있는데 제 게임에서는 이것조차 인클루드 하지 않습니다. 컨텐츠 레이어에서는. 왜냐면 매스 함수랑 그 수학 데이터 타입 같은 건 전부 따로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EXE 쪽에서는 그 윈도우즈 관련된 건 들어가도 다이렉트X 관련된 헤더 파일은 하나도 인클루드를 안 해요. 여기는 지금 제가 편의상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인클루드 해놨는데 여기 보면 렌더로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아니다. 그렇고 얘가 렌더러를 억세스할 수 있는 엔진 렌더러를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iRenderer.h에 선언되어 있는 요 녀석들에 의존할 뿐이에요. 이 기능들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럼 렌더러 쪽을 볼게요. 이거는 요게 이 장표에서 슬라이드에서 아래쪽 내용 DLL에 포함된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보면 매니저 종류가 쭉 있죠. 뭐 폰트 매니저, 렌더 큐 쭉 지금까지 쭉 정리가 된 건데 여기에도 게임 이런 컨텐츠 레이어에 대한 코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헤더 파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DLL 메인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윈 메인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윈 메인이 없어야지 말이 되지. 자,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아예. 그래도 실행할 수 있어. 왜냐?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있거든. 게임.cpp에서는 렌더러의 구조를 하나도 모르지만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렉트X를 그 네이티브로 억세스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간단한 엔진 하나 만들어가지고 게임 레이어에서 얘가 마치 다이렉트X를 컴으로 사용을 하듯이 내 엔진을 컴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돌아가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코드를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코드만 게임.cpp만 좀 비교해볼게요. 앞에 거랑 뭐가 바뀌었나? 게임.cpp. 자, 앞부분 바뀌었어요. 초기화하는 부분만 좀 바뀌었고 뒤에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마지막에 이게 DLL 제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자, 앞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DLL 로드하는 부분이 생겼죠. DLL 로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뭐 앞에 지금 프리 프로세서가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암64, 뭐 AMD 64, X86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암64, X64 뭐 다 지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제 게임도 엔진 프로젝트 제 게임 프로젝트도 암64, X86, X64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DLL이 그 아키텍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 DLL이 다르지. 그래서 현재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른 DLL을 로드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아키텍처가 암64다 그러면 암64로 빌드된 엔진 DLL 로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딱히 암64 같은 거 빌드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로드해야 할 렌더러 DLL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키텍처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렌더러 D3D12 X64 디버거.dll을 로드를 할 거예요. DLL은 빌드를 하고 나면 여기에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쭈루룩 들어가 있죠. X86, X64 디버그 릴리즈 다 있죠. 여기서 DLL 로드를 할 건데, 자, 일단 로드 할게요. 로드를 하고 나면 이게 DLL만 따로 얘기를 할 게 많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자, DLL이 노출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DLL을 어떻게 로드하냐라고 봤을 때 DLL이 노출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노출을 시키냐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 일단 그 노출하는 방법 중에 좀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디피니션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같이 프로젝트에 넣어주면 이 DLL이 노출해둔 함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딱 딸랑 하나밖에 안 해요. 여기 DLL create instance라는 함수 딸랑 이거 하나만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DLL을 로드를 하고 나면, 얘 지금 로드 했잖아. 일단 지금 로드 라이브러리 했는데 됐다고 나왔죠. 성공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get process address라는 함수 가지고 DLL create instance라는 함수를 찾아봐요. 자, 널이 아니죠. 찾았대. 성공했대. 그 녀석을 호출해. 여기 함수 포인트로 리턴돼요. 거기다 또 호출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쪽 DLL이에요. 이쪽 DLL 프로젝트에 저쪽 DLL에 있는 걔가 노출하고 있는 여기 지금 DLL 프로젝트 가보시면 DLL 메인에 이 함수 있죠. 지금 DLL create instance 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가 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new에서 만들어요. D312 렌더러를. 아까 제가 create 앞에 샘플에서 create instance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굳이 new를 안 하고. 그게 이 DLL 프로젝트랑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 단계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하고 전달받은 포인터에다가 저장을 해서 주죠. 그러면 이 앱 입장에서는 나는 D3D12 렌더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지만 DLL에서 노출하고 있는 DLL create instance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DLL 내부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를 끝내서 받아온 거죠.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서 디버거 저기 워치 창에다 보면 이렇게 이거밖에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가 똑똑하기 때문에 PDB가 다 있어서 이 내용물을 보여주긴 해요. 물론 디버거로 볼 수는 있어요. 코드상으로 이렇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죠. 아이언 나온 상속받아 있고요. VTable 쭉 있고 요 012 밑에 뒤에는 이 녀석이 노출하고 있는 VTable 여기 I 렌더러가 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차라리 D3D12 렌더러 인스턴스에 I 렌더러 보면 I 언나운 먼저 앞에 붙어 있고 012 이 뒤에 이 I D3D12 렌더러의 인터페이스들이 쭉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012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쉐이더 패스를 찾아요. 이거는 앞에선 필요 없던 건데 이게 DLL을 어디서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얘가 쉐이더 파일을 어느 폴더에서 읽어야 될지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현재 EXE가 있는 폴더 위치 기준으로 현재 EXE가 있는 폴더 위치 기준으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한 스텝 올라가서 제가 쉐이더 폴더를 만들어놨어요. 쉐이더 D3D12라고 여기서 읽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코드예요. 그냥 내용은 별건 없습니다. 근데 겐 모듈렌드를 하면 현재 EXE의 그 H 모듈 값이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패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더 패스를 딴 다음에 그래서 어디야? 여기서 쉐이더 패스 얻었죠. 22 게임 엔진 프레임워크 밑에 쉐이더스 어쩌고 폴더 위치를 얻었죠. 여기 그거를 엔진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엔진 초기화할 때 전달해 줄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함수 할 때 이니셜라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바뀐 건 이제 여기다 쉐이더 패스 지정해 준다는 거. 그러면 엔진 초기화하는 부분 쭉 다 똑같고요. 쭈루루루 들어가고 게임 오브젝트 그거 외엔 똑같아요. 그냥 DLL로 분리했다는 것 뿐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이 부분 코드 완전 똑같을 걸 이거. 잠깐만. 게임 오브젝트 쪽도 코드가 바뀐 게 있나? 아예 바뀐 게 없을걸요? 컴페어 위드 이것도 비교해보자. 앞에 거랑 게임 오브젝트 요거는 앱 폴더가 아니 이거 저걸로 비교하면 안 되지. 저걸로 비교하면 안 되지. 컴페어 위드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똑같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폴더 지정해 준 것만 달라. 왜냐면 그 프로젝트 폴더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두 개로 갈랐기 때문에 데이터 폴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바뀌어 있고 코드 내용물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DLL에서 읽었을 뿐인 거예요. DLL에서 로드를 했을 뿐이지 DLL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엔진의 인터페이스를 가져왔다 뿐이지 같은 EX에서 실행했던 거랑 코드는 똑같아요. 그리고 게임.cpp도 아까 보셨겠지만 똑같고 실행해보면 그래서 당연히 결과도 똑같이 나오고 결과 똑같이 나오고 종료할 때만 좀 볼까? 클린업 함수 가서 종료할 때 보시면 다 지우고 여기 렌더러 삭제하는 부분 얘 릴리즈 하는 거 똑같고
엔진도 릴리즈하는 거 똑같고, 자 이거 하나 추가됐죠. DLL. 이제 이 DLL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뭐 사실 대체로 이거 프리라이버를 안 해도 원래 프로세스 종료할 때 다 제거되는 걸 상관없지만 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DLL 핸들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그 DLL을 완전히 메모리 내려서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언로드 됐다고 아웃풋 창에 내가 로드했던 렌더러 D3D12 X64 디버그.dll 언로드 됐다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종료. 이게 다예요. DLL을 바꾼 게 이게 다고요. 코드를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거 왜 지금까지 이 짓거리 왜 했냐? 이렇게 하려고. 자, 뭐가 바뀌었죠? 여러 개의 DLL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거 예시예요. 예시인데 여기는 CD3D 11 렌더러죠. 이건 그러니까 하위 레이어를, 자 게임 콘텐츠는 그대로인데 얘가 사용할 렌더러 AI 엔진을 얘는 다이렉트X 11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다이렉트X 12를 쓰는 거고, 이거는 벌칸이에요.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 벌칸 렌더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그런 식으로 제 게임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게임 프로젝트 보여드리면 이게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여기 DLL 있죠. 그럼 여기에 렌더러라는 게 보세요. 메가헤르츠 렌더러 11 X86 릴리즈 X64 디버그 X64 릴리즈 키죠. 11이죠. 얘네는 중요한 게. 자, 11이고 렌더러 쭉 내려가면 여기 12가 있죠. 12 X64 릴리즈 디버그 X86 디버그 릴리즈 다 있고, 그다음에 12RT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렌더러가 DLL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네, 엔진 렌더러 렌더러 엔진 중에서도 그 그래픽 API의 의존적인 부분만 세 벌이 있어요. 요거는 RT 붙은 게 레이트레이싱. 그래서 지금 보시 이것도 클래식 X64 릴리즈 디버그로 하자. 디버그.p ns 릴리즈 푸다 DXR 하면 여기서 DX11로 하면 11 렌더러를 로드하는 거고요. 자, 얘는 11 렌더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듈 쳐보면 모듈즈라고 쳐보면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메가헤르츠 렌더러 11 언더바 X64 디버그.dll 나오죠. 얘는 11 렌더러고 여기서 DX12 지금 스위치만 12로 바꾼 거예요. 배경이 파란색으로 나오죠. 얘는 12 렌더러예요. 레스터라이제이션으로 돌아가는 12 렌더러고, 얘도 모듈 쟤는 보면 위에서부터 쭉 보면 메가헤르츠 렌더러 12 언더바 X64 디버그.dll 얘는 12 렌더러죠. 자, 이건 DXR 레이트레이싱. DLL만 지금 세 벌을 각각 따로따로 로딩한 거예요. 완전히 같은 클라이언트 EX인데 일단 그래픽이 다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듈즈 여기는 메가헤르츠 렌더러 12RT 언더바 X64 디버그.dll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닌데 저렇게 DLL로 갈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엔진을 사용하는 EX를 되게 여러 벌 가지고 있어요. 각종 뭐 맵툴이라든가 뭐 게임 운영 툴 등등 여러 가지 툴들이나 아니면 이거의 변종 EX 같은 거 좀 특수한 기능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든가 등등 그런 게 다 이 구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엔진 구조를 엔진의 코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완전 그 DLL 바이너리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 군데 프로젝트에서 심지어 서버에서도 써요. 지금 이거는 렌더러니까 서버에서는 안 쓰는데 이 위에 다른 레이어들이 있고 걔네들도 다 DLL로 돼 있어서 그런 거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다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공유해. 코드 그것 때문에 추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잘 짜야지. 짤 때 그런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추구하는 엔진 방향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다이렉트 콜 펑션 이렇게 해서 그냥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의 존재를 알고
서로 참조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도 이렇게 잘 분리를 해서 일단 이걸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가려는 순간 좀 체계가 확실해져요. 상호 참조 못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상호 참조 같은 거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호 참조를 해야 되는 경우 한쪽 A에서 B로만 호출하는 경우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DLL로 바꾸면 완전 격리된다. 말이 됐구나. 완전 격리가 돼요. 완전히 격리가 되고 부가적으로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빌드 시간이 엄청 짧아져요. 저도 지금 제 프로젝트 50만 라인 넘는데 빌드 엄청 빠르거든요.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뭐 당연한 거죠. 서로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풀 빌드를 해도 빠르고 대부분의 경우에 풀 빌드 할 필요도 없죠. 변경이 생기는 DLL만 빌드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엔진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 요까지 해서 제가 그 렌더러 아키텍처까지 해서 기초 플러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편부터 시작해서 D3, D12 가지고 한번 엔진을 만들어서 뭔가 돌아가는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